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의 그 핵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그의 사망 이후에 지정학적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란 핵 협정 문제, 이게 또 계속 뜨겁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네, 이걸 둘러싼 갈등이랑 현재 상황,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은 그 현재 중동의 불안정성, 이걸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조각들. 네, 솔레이만이라는 인물을 딱 중심으로 놓고 이란의 대외 정책, 핵 문제,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이 큰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거셈 솔레이마니 자료들을 보면 이 인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군사령관, 이걸 넘어서는 인물이었죠.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군요. 네,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쿠두스군 사령관이었잖아요. 20년 넘게 이란의 어떤 해외 작전, 또 영향력 확대, 이걸 실질적으로 지휘했습니다. 20년 넘게요? 와.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같은 우리가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죠. 네네, 저항의 축. 이 세력들을 구축하고 지원하면서 중동 내에서 이란의 입지를 정말 극대화시킨 그런 핵심 인물입니다.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영향력도 거의 최고 지도자 바로 다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타결됐을 때는 잠시 좀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2018년에 미국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핵협정 파기가 단순한 외교적 실패 그 이상입니다.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요. 서방과의 협상을 지지했던 개혁파들이 있잖아요. 네, 개혁파? 이들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반대로 강경파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내부 정치에도 영향이 컸군요. 그렇죠. 그리고 복원된 강력한 경제 제재. 이게 이란 경제를 다시 아주 깊은 수렁에 빠뜨렸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결국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하고 맞물리면서 이란의 그 대미 적대감, 이걸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 겁니다.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에는 중동 상황이 그럼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또 위험해졌다고 봐야죠. 자료들은 특히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이어진 가자 지구 전쟁,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요. 네, 작년 그 사건이죠?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란의 제한적인 보복 공격, 이런 사건들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하마스 공격을 두고 솔레이마니 복수와 연결지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그의 상징성이나 사후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더 중요한 변화는 오랫동안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는 그림자 전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서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대리 세력을 통해 경쟁하는. 네, 그렇죠. 물밑에서. 근데 이게 영사관 폭격이라든지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보복처럼 거의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양상으로 비화했다는 점. 이게 중동 전체의 불안정성을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직접 충돌 양상으로 변했다. 하지만 전면전은 또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네, 그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양측 모두 확전을 피하려는 듯이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된 행동을 보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계산된 행동. 이런 긴장 속에서도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네요. 2023년에 중국이 중재를 해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정학적 변동입니다. 아주 큰 변화죠. 그렇죠. 사우디가 그 비전 2030 같은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 이걸 성공시키려면 지역 안정이 필수적이잖아요. 네, 경제개발 때문에. 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좀 더 실용주의적인 외교로 나아간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건 또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이 중동 지형에서
중국의 외교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중국의 부상.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현재 중동은 정말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 능력 고도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큰 변수고요. 맞아요.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특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갑자기 붕괴했잖아요. 이것도 돌발 변수고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의 태도도 좀 달라졌다고 하고 이란 내부적으로는 또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당장 경제난 해결해야 하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긴 한데요. 하지만 외교나 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최고 지도자가? 네, 그래서 급격한 노선 변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는 이란이 수십 년간 정말 공들여서 구축한 그 저항의 축, 여기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중대 변수입니다. 저항의 축의 균열이라. 네, 그리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이란 관련 위기 상황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것도 이란의 영내 영향력에 좀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저희가 솔레이마니의 유산에서 시작해서요. 핵협정 파기 이후의 혼란,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까지 이 중동의 복잡한 상황을 정말 압축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핵심은 이 지역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로 가득 차 있고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영내 국가들 간의 관계 설정이나 또 각국의 내부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이 중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힘은 과연 뭘까? 그게 외부 강대국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경제 발전을 향한 이 지역 국가들의 어떤 열망? 그리고 내부적인 변화 요구일까요? 아, 외부 요인이냐, 내부 동력이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